눈시울이 빨개지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딱 했었어 봐. 오디오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 대박 날 수 있었는데. 따라 잡겠습니다 제가. 네. 동호회도 나가고 그러면 뭐 끝나면 뒤풀이 하잖아요. 네. 주량은 얼마나 돼요? 5잔 한 병. 아, 맥시멈 한 병. 네. 근데 나는 술 먹는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죠? 참가는 많이 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술 먹고 막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 분위기 좀 험악하게 하거나. 알죠 무슨 말인지. 네. 눈 돌아가는 분들. 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안 봐.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2병까지는 기분 좋게 먹거든요. 네. 많이 먹으면 3병인데 네. 하여튼 어디 가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맞아요. 취하면 뭐 멱살 잡고 이런 사람. 그죠. 인성이 미래다. 내가 미래다 유행어로 밀려고요. 맞아요. 영상에 유행어가 네. 있으면.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네. 이제 영상마다 할 건데 인성이 제일 중요해. 네. 뭐든지. 맞아요. 국내에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PLC 제어를 하시는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자동화를 한다라고까지 하면은 뭐 수천 명에서 만 명까지 될 수도 있고 플랜트 자동화만 따지게 돼도 몇천 명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죠. 몇천 명에서 한 만 명까지 되겠네. 그렇죠. 너무 생소한 분야라 몇 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되네요. 우리나라가 사실 70년대, 80년대 많이 발전했던 게 중동에서 뭐 공사해가지고 발전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동의 우리나라 건설사들 이미지가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플랜트 같은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 수주를 되게 많이 줘요. 플랜트는 큰 거잖아요. 네. 덩어리가 삼성동만 해도 막 대형 빌딩이 엄청 많잖아요. 그 빌딩 안에도 요즘 짓는 거는 네. 제대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이죠. 저는 빌딩 쪽은 안 하는데 빌딩은 다른 쪽이고 네, 다른 또 이제 그런 쪽 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비슷한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도 빌딩이냐 플랜트냐 공장이냐 다 다르네. 왜냐면 공장은 특수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이나 이런 거는 잠깐 뭐 수리를 하거나 이럴 때 멈춰도 되지만 그런 것들이 공장은 멈추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네.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기계든 고장 날 확률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저기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물은 네. 뭐 합니다. 그럼 뭐 하루 뭐 한 3시간 정도 정전됩니다. 네, 이러면 맞아요. 이제 뭐 알아서 하잖아. 네. 근데 현대자동차나 이런 엄청난 플랜트 같은 게 멈춘다 그러면 상상도 못 하는 일이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정유 공장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정유 공장은 하루에 나오는 프로덕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몇 시간 멈추는 걸로 몇십억이 날아가요. 그러네. 몇 시간 멈춘다 하면 몇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 근데 만약 그거를 우리 지식보관소님이 그거 맡아서 했어. 근데 멈췄어. 그럼 옷 벗어야 되네? 제가 잘못한 파트면은 그러겠지만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더 위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뭐 팀장이 안고 터져야지 뭐. 그럼 이쯤에서 네이버에 제 공식 카페가 있거든요. 네. 청취자 질문 드릴게요. 멜번 촌놈님이 자동차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동차가 아니죠. 아닙니다. 멜번 촌놈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동차가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맑은 날의 지렁이님. 이 동생이 3월 정모에 나왔었거든요. 드디어 얼굴 봤어. 데이터 관련된 일하는 친구인데 뭐냐면 데이터 삭제하는 사람. 디지털 장의사 같은 거. 요즘에 핫한데 그거. 그렇죠. 그래 내가 악플 달리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라고. 1번 3D 프린팅이 자동화 시스템과 상호 보완 관계일지 경쟁 관계일지 등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3D 프린팅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가로 열고 언뜻 생각하기엔 대량 생산의 자동화 시스템 몇백 개 정도의 소량 생산일 경우엔 3D 프린팅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샘플로 이렇게 저렇게 프린팅해 보다가 반응 좋은 것으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거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쪽은 모르시는 거죠? 잠깐 얘기하자면은 제가 하는 게 사실상 인력을 없앤다기보다는 위험을 약간 방지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공장이 뭐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관련된 분 나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2번 신참과 10년차의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신입 때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연봉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대리급 이상이 될 때부터 능력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 편이죠. 그렇구나. 그럼 신참하고 10년차면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차이가. 그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높을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니까 네. 차이가 있답니다. 3번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려면 준비하면 좋을 자질이나 경험, 수상 경력, 사전에 이수하면 좋을 교육과정 등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과는 전기전자공학과나 화학과라 그랬는데 네. 어떤 일이나 그렇겠지만 좀 꼼꼼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꼼꼼한 게. 네. 왜냐면은 이게 좀 작은 거 하나가 이제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좀 꼼꼼하게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격이 좀 꼼꼼해야 되겠네. 약간 그런 게 좀 잘 맞을 거예요. 막 덜렁덜렁하다가 막 진짜 뭐 하나 빼먹으면은 네. 몇십억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네, 좀 설계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체인지 오더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이제 벤더한테 이렇게 외주를 주는데 거기서 비용이 문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4번 가장 황당한 사례, 감동적이었던 사례, 진상 등도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 내 질문까지 막 침범하네 이제. 왜냐면 황당한 사례는 아까 이라크 했고 감동적인 것도 뭐 그거라고 했는데 진상이 제일 재밌는 질문인데 진상이 있었어요?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막 짜증내게 했던 사람 이거 말하면 또 안 되나?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사업주나 이런 쪽 중에 까다로운 사람들은 있다라는 정도.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사업주 중에서 좀 특이한 사람 있잖아. 네, 있죠. 그죠? 예, 사람들은 다 있죠. 예, 일단은 진상은 이때입니다. 5번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지 등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른데 본사에서만 근무해도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대형 업체 파견 나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본사로 갈 경우 제가 판교 쪽이라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1시간. 대형 건설사는 주로 이제 여의도에 있는 건설사나 광화문 쪽에 있는 건설사 이쪽인데 이쪽은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그쪽 갈 때는 금방 갑니다. 그럼 9시 출근이죠? 네, 9시 출근이요. 그럼 너무 궁금한 게 판교 본사는 9시 출근이잖아요. 네. 그럼 여의도 거래처는 막 내 맘대로 가는 거야? 아니요, 거기도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 이제 8시 출근을 해야 되면 똑같이 8시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멜번 촌놈님하고 맑은 날의 지렁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 하면서 네.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설계할 때 센서 같은 거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 때 좀 센서 같은 걸 유심히 봐요. 버스 탈 때 뒷문 있잖아요. 뒷문은 이제 맨 첫 번째 내려오는 계단에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 발이 있으면 안 닫혀요. 문이. 근접 센서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발이 막고 있으면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나 신기하네. 그러면은 그게 적외선으로 쏘는 거예요? 그런 거 UV 센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센서가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면 또 안 나잖아. 저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네. 주차장 몇 칸 남았는지 나오잖아요. 아, 예. 초록 빨간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센서예요. 근데 그 넓은 주차장을 전부 센서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아, 센서가 별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 안 비싸고 너무 신기한 거야. 딱 가다 보면 옛날 같으면 사람이 서가지고 수신호로 일로 오세요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지금은 저기 ቢ었는지 안 ቢ었는지 보잖아요. 네. 센서네. 저렴한 센서 써서 아마 고장률도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봤는데 파란불인데 차가 있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럼 좀 센서 갈아야 되네. 고장이 좀 잘 나는 타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하철 같은 거 타실 때도 문이 닫힐 때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맞아. 그게 센서를 2개 달아놓긴 하지만 만약에 센서 감지를 못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출발하는데 가끔 이게 잘못하면 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 사람 끼면 죽는 거네?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지 안 되고 사람이 안 봤으면 가겠죠. 엘리베이터 네. 타면 네. 막 닫힌 버튼 누르지 않아요? 아 맞아요. 성격 맞죠? 급해가지고. 근데 저쪽에 누가 오잖아. 그럼 애매하잖아. 잡고 있기도 애매하고 안 탈 수도 있잖아. 네. 닫힌 버튼 누르는 편인데 이제 올라가야지 했는데 탁 열리는 경우 있잖아. 발 집어넣으면 열리잖아. 네. 그것도 센서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에 팅 했거든요. 요즘은 그냥 센서로 하더라. 우리 아파트 보니까 팅 하는 것도 없는데 다시 열리잖아. 맞아요. 이삿짐 하는 분들 막 문에다 막 껴놓잖아. 안 다치게 하려고. 엘리베이터 한 2대 있으면 괜찮은데 한 대 있는 건물 갔는데 막 물건 올리고 있으면 네. 불편하잖아. 회사 동료 뭐 선후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보다 나는 요거는 내가 강점이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로직 같은 거 보거나 이런 걸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어도 이제 받아서 이제 코멘트를 하거나 저희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문서에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 거를 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로직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분도 잘하지만 네. 우리 지식보관소님이 약간 더 정확히 잘 보는 편이네. 저는 좀 생각을 로직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못하는 거네?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죠. 내 포장해 주는데 왜 그래요? 다 잘하지만 네. 로직 분석하는 게 약간 좀 장점인 것 같다. 네. 상사가 봤을 때 얘는 되게 로직적으로 못하네 그럴 수도 있거든. 네. 본인이 느끼는 거네. 네. 딴 사람이 너 이런 게 장점인데 칭찬 받은 적 없어요? 사실 칭찬받는 것보다 혼날 일이 더 많죠. 하기야 뭐 이제 대리니까 뭐 과장, 부장 뭐 임원도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봤을 때는 피레미지 뭐 피레미. 네, 근데 맞아요. 한 직장만 다니신 거예요? 지금 회사 가기 전에 잠깐 다른 회사에서 짧게 인턴 정도 했었어요. 옮길 때 됐네. 지금요? 헤드헌터들이 대리 과장
대장급을 네. 제일 많이 옮기거든. 옮길 일 있으면 얘기해요.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로직 분석하는 게 장점인데 우리 지식 보관소님이 생각했을 때 나 요런 거 좀 고치면은 더 나아지겠다 하는 단점이 뭐 있어요? 뭐 성격이라든지 업무적인 면에서. 제가 이제 좀 크게 보는 걸 잘하는데 짜잘한 것 문서에서 여기 뭐 숫자 하나 틀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꼼꼼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네. 글자 같은 거에서 짜자리 같은 걸 실수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신기하게 제가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희한하게 유명 잡지나 네. 출판사 편집 디자이너 2분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보는데 출간됐는데도 오타가 나온대. 맞아요. 희한하죠. 크로스 체킹 해갖고 선배도 보고 후배도 보고 다 보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대. 그 사소한 거 놓치는 게 좀 단점이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서의 퀄리티나 이런 것에선 중요하니까.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3부를 마치고 4부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